안녕하세요. 정성호TV의 정성호입니다. 오늘은 7월 9일이고요. 가장 큰 헤드라인은 대법원 파견직 협력업체 직원 직접 고용해라 해가지고 인건비 쇼크가 있다. 또 이러한 대법원 판결 중에 파견직 직원을 직접 고용해라 라는 것이 오늘 가장 큰 헤드라인입니다. 특히 이러한 고용시장에 유연하지 못함이 해외 투자를 막고 있다는 것이 정평난 것일 것입니다. 한국처럼 지정학적인 요소, 특히 북한에 대한 위협, 중국에 대한 경제적 위협, 그리고 러시아와 관련된 위협이 체제의 다름과 인해서 우리가 자본, 캐피탈리즘을 추구하고 있고 저쪽이 소셜리즘을 하기 때문에 서로 극렬한 대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정학적으로 가장 큰 위험은 정치적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가장 상존하는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한다는 것이 그리 만만치는 않습니다. 경제인만 보고 또는 대법원 판결에서 파견직 근무자의 직접 고용이 어떠한 사회적 쇼크로 일어날 것인지, 또는 고용시장에서 다른 어떤 새로운 파생이 날지는 모르겠으나 인건비의 상승은 불보듯이 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이 주당 35달러를 주더라도, 시간당 35달러를 주더라도 고용하기 어렵다. 특히 이러한 코비드-19 관련된 정부 지원이 커지면서 일 안 해도 정부에서 돈을 주니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격차가 너무 크고,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은 중소기업을 하시는 약 88%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코비드-19과 관련된 경제 상황에서는 대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거의 도태되고 있다고 합니다. 양극화의 심화는 부의 양극화 심화와 비슷할 것입니다. 특히 중산층의 몰락, 또 중소기업의 몰락, 또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몰락이 불보듯이 뻔할 것입니다. 국가나 사회나 개인이나 모두 이런 양극화에 직면한 것이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업을 정부에서 지원하겠다, 세제 혜택을 높임으로 인하여 제2의 반도체 사업으로 키우겠다라고 신문에서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장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등 전기차 배터리 회사의 세제 혜택, 또는 중소협력업체의 사업의 활성화는 좋은데 가장 큰 함정은 고용 창출이 불가능하다. 즉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는 자재가 30% 이상 줄어들고 고용이 30에서 50% 또는 많게는 70%까지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다 생산을 로봇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자재 역시 30%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의 연쇄적인 도산, 그리고 고용 쇼크가 전 세계에 전기차를 투자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물론 충전소가 아직 다 완비되지 않은 문제, 또 하나는 충전 시간이 긴 문제 같은 것이 도사리고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전기차를 전 세계에서 투자하고 활성화하고 싶어도 가장 큰 문제는 정부에서는 고용 쇼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급속하게 퍼짐으로 인하여 전 세계
경기 회복이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라고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급격한 증가는 전 세계 무역의 축소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모두 다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아서 노마스크로 활동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변이로 인한 경제 위축이 새롭게 더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전 세계의 경기 회복은 더 늦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5시간 비행, 즉 초음속 마하 1.2로 달리면 비행하면은 5시간도 안 돼서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보통 비행기를 타면 10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하고 지연되면 12~13시간까지 비행을 하면서 LA나 또는 15시간 걸려서 뉴욕 JF 케네디 공항에 도착하는 일이 비일비했을 때 저는 5시간, 3시간 비행으로 미국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급격하게 빠르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활성화되고 전기차 사업이 늘어남으로 인하여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주식은 포스코 케미컬입니다. 또 포스코 케미컬이 양극재를 생산하는 능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포항에 6천억을 더 투자한다. 6천억 규모면 약 1,8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광양에서 1차, 2차, 3차, 4차 대대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양극재 생산을 위하여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컬은 앞으로 주가가 14만원, 10만원대에 머물러 있지만 1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앞으로의 가장 유망한 주식 중에 하나가 저는 단연코 포스코 케미컬이라고 합니다. 물론 재무제표상 보면 투자가 마름으로 인하여 이러한 이익이 별로 나지 않는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투자가 앞으로 거대한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조금 있으면 1년, 2년 후에는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양에 있는 공장을 한번 가본 적도 있고 또 그러한 광양이나 포항의 양극재 생산을 위한 포스코 케미컬의 저돌적인 투자는 주가로 곧 반영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요즘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오딘이라는 게임이 히트를 치면서 주가가 5만원대에서 8만원대에 안착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음에 발맞춰서 게임 주식에 눈을 돌려야 되고 이러한 게임 주식 중에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가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는 룸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를 눈여겨보고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땅값, 즉 대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저는 오닉스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나는 많은 지인을 통해서도 현장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는 봉은사 사거리에 계신 형님이 계신데 이분 역시 이러한 아이파크에 사시면서 그 밑에 있는 봉은사 사거리에 있는 주택 단지의 1종, 2종 주거지역이 최하 매매 가격이 평당 1억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 그러한 주택을 사서 새롭게 연립주택을 짓거나 원룸을 져서 파는 가격이 일단 분양가격이 최하 1억 이상이라고 하는 걸 보면 앞으로의 이러한 땅값 변화는 즉 대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주택 가격 또는 중소 오피스텔의 가격 또는 주거와 관련된 다른 가격, 오피스의 가격, 모든 건설 경기의 가격을 다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땅 한 평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한한 변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땅을 살 수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즉 땅은 거짓말을 않는다라는 선배님들의 격언을 생각하면서 서울의 집가 상승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또 구로나 금천, 양천구만 봐도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만난 분 중에 성수동에 땅을 가지고 오셔서 개발을 한번 해보자라는 분과 미팅했을 때도 성수동의 땅값이 평당 1억을 넘은 지가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러한 개발 호재를 가지고 오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땅값이 심상치 않다. 물론 건축 관련된 자재비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인건비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거와 발맞춰서 이러한 코로나19, 즉 코비드19과 관련된 부동산 시장은 급격하게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땅값 상승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땅값, 즉 땅을 소유하는 것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지만 이러한 변화를 눈여겨보고 이러한 데이터를 컴퓨터적으로 엑셀적으로 모아서 변하는 경제 사정에 발맞춰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